자,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에너지라고 하는 게 예전에 배웠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이죠.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죠. 여기 지금 나오는 에너지 보세요. 빛에너지, 전기에너지, 열, 화학, 핵, 파동, 포텐셜, 운동. 포텐셜은 그 위치 에너지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의 종류가 되는 것들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 자, 그러면은 빛에너지는 뭐 빛의 형태, 그 다음 전기는 전류가 흐르는 거, 그죠? 열에너지는 따뜻한 거, 그 다음에 핵에너지는 여기 핵융합, 핵분열 나와 있는데, 수소 핵융합이라든가 아니면 우라늄과 같은 애들을 핵분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에너지 얻는 거, 핵에너지. 화학에너지, 화학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 석탄, 석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화학에너지야. 너희들 몸뚱어리도 화학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결합에 의한 물질. 자, 파동에너지, 파동에너지, 그 다음 포텐셜 위치, 운동에너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하죠. 그죠? 자, 에너지가 하나의 형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에너지는 형태를 바꿔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본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핸드폰 쓰다 보면 뜨거워지죠. 그죠? 충전한다라는 건 전기 꽂아서 안에 배터리에 화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는 전기가 소리로 나오는 거고, 화면은 전기가 빛으로 나오고, 진동은 전기가 운동으로 바뀌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의 예가 나와 있어. 얘들아, 먼저 광합성 보세요. 광합성은 뭘 받아요? 빛 받죠? 포도당 만들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요, 뱃속에 있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빛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식사 후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의 에너지를, 자, 음식물의 에너지는 화학에너지죠. 운동한다는 얘기는 운동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폭포, 높은 곳에 있던 애가 떨어지는 거죠. 포텐셜이 운동으로 바뀌는 거죠. 세탁기, 전기가 운동으로, 텔레비전, 전기가 뭐 소리로도 나오고 빛으로도 나오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걸 보고서는요, 얘가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애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요. 자,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 예전에도 다 배웠던 건데, 에너지 보존 법칙, 자, 하나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은 돼요. 그런데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양의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만큼 다른 에너지가 증가하게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저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요, 뭐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신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에너지는 전체적인 양은 변화가 없는데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요, 전체 양은 보존돼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열 에너지로 전환돼 버려요. 그럼 버려지는 거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자동차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엔진, 휘발유의 화학 에너지를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고 있죠. 자, 바퀴는요,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가 바퀴의 운동 에너지로, 배터리는요, 충전할 때는 전기가 화학으로, 반대로 사용할 때는 안에 있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전조등은 전기가 빛으로, 라디오는 전기가 소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에너지 보존 보세요. 휘발유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휘발유 100%죠. 자, 연소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얘네들의 총합이 얘랑 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보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뭐라고 했니?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단위는 뭘 쓴다? 줄이라는 단위를 쓰죠. 화학결합에 의한 저장된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한 형태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는 걸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세탁기는 뭐가 운동으로 바뀌니?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죠. 배터리 충전은요, 전기 꽂았더니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자, 전체 양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게 뭐야?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죠. 에너지 보존 법칙. 자, 그 다음 에너지를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게, 아껴 써야 되는 게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쉽죠, 그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또 해보자. 자, 1번은 파동 에너지죠, 그죠? 핵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2번은 빛이죠, 다 빛. 그 다음 3번은 운동, 화학, 빛. 4번에 OXO죠. 5번에 에너지 보존, 열 에너지. 6번은 몇 줄 나와야 돼? 260줄 나오면 되죠. 1번이요? 파동 에너지, 핵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틀린 거 있니 혹시? 뭐 틀렸어? 4번 한 번만 OXO. 틀린 거 있어? 없어? 뭐 안 쓴 거야? 아니요, 4번에 1번 틀렸어. 오케이. 자, 이번엔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인데, 요게 이제 공급한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있겠죠. 에너지를 사용하다가 보면은요, 공급한 에너지가 전부 다 쓰이진 않아요. 버려지는 쪽이 있단 말이지.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게 에너지 효율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급한 에너지와 사용된 에너지 몇 퍼센트, 그러니까 사용된 에너지가 몇 퍼센트니 그거 따지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공급한 에너지 분의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으로써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버려지는 열 에너지는 항상 존재해요. 이게 에너지 효율이 100%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거 100%인 경우 찾으면은 거의 노벨상감이죠.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 일을 하는 걸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진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열기관. 자,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한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얻습니다. 열기관은요, 높은 온도의 고열원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열원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게 열기관이 외부의 한 일이에요. 그럼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열기관의 열 효율은요, 공급된 에너지분의 열기관이 한 일 곱하기 100이 되는 거야. 공급된 에너지가 Q1이었죠, 이거. 한 일은 W였죠. 오케이? 그래서 Q1분의 W 곱하기 100이라고 표시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됐니, 여기까지? 이거 어려운 거 없어, 전혀. 그래서 공급한 열 에너지 분의 한 일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열 효율이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의 열 효율 따지는 거 한번 보세요. 자동차 A가 있고 자동차 B가 있는데 엔진이 한 일은 둘 다 30kJ야. 똑같네. 그런데 공급된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A는 150을 줬고요. B는 120을 줬어요. 그래서 A의 열 효율은 20%고 B의 열 효율은 25%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 효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다라는 얘기죠. 연료를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음.
요 옆에 있는 요 식 있는데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거 열 효율 같은 경우에 공급된 에너지 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요 1은 W는 Q1에서 Q2를 뺀 거예요. Q1에서 Q2를 뺀 거야. 그죠? 그래서 Q1분의 Q1 빼기 Q2 그래서 1분의 빼기 Q1분의 Q2 곱하기 100 이거 뭐 똑같은 얘기예요. 자 넘어갈게 그냥. 에너지 효율적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여기 지금 전기 모터 있고 연료 탱크 있고 그쵸?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자 브레이크를 밟는 동안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저장돼서 배터리에 저장을 시키고요. 이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자동차가 달릴 때 또 전기 모터를 돌려서 다시 사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2개 이상의 엔진이 합쳐진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더 비싸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조명기구의 효율 개선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백열등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얘가 쓰다 보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게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는 뜻이야. 그러다 이제 형광등을 쓰게 되죠. 형광등은 이제 여기서 열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많이 높이죠. 빛으로 나오는 애들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요즘은 LED로 쓰죠. 반도체를 이용해요.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 소율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1에서 5등급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기 전력을 줄이는 제품에 에너지 절약 표시를 붙여줘요. 자, 그래가지고 대기 전력을 줄여주는 제품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애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똑같은 뭐 에어컨이라도 효율 등급이 높은 애와 낮은 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가격 차이가 좀 더 있어. 효율이 높은 애가 더 가격이 비싼 그런 식이고. 그 다음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기 전력은 우리가 TV를 코드에 꽂아 놓고 TV를 껐어.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 TV를 켜고 끄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 놓은 상태가 되면은요. 이 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면을 껐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그 대기하고 있는 대기 전력이 있어. 대기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끈 상태에서도 소비되는 전력이 있어요. 그걸 대기 전력이라고 해. 그래서 대기 전력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콘센트까지 다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콘센트에 꽂혀만 있어도 대기 전력에 의한 소비 전력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야. 생각보다 꽤 돼요. 그래서 많이 아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뽑아버리죠. 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에너지 제로 하우스 같은 거. 에너지를요 태양이나 지열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단열을 굉장히 높이 만들어 가지고 단열을 해줘 가지고 열 출입을 차단해 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여기 지금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치했죠. 그 다음에 옥상 정원 같은 거 하고요. 외벽에 이제 단열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싼 놈들을 막 쓰면 돼. 그 다음 바닥에다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빗물 저장소, 우리가 쓸데없이 쓰는 물들 있죠. 화장실 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빗물을 이용해서 쓴다던가 지열 발전, 이런 지열 발전, 땅속에 이렇게 한번 파묻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땅속에서는 이제 지열에 의해서 여름에는 시원한,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문도 이제 그 이중창이 아니라 삼중창, 이런 것들 단열이 잘 되는 애들을 막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어려운 게 없죠. 자, 개념 확인으로 바로 갈게요. 솔직히 여기는 그냥 혼자 공부해도 되죠, 그죠? 바로 문제 푸는데요? 에너지 다 해서 끝났어. 이거 너 뭐 놀았니? 아니요. 에너지 효율이죠. 에너지 효율.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은 1보다 항상 어떻다? 작다라는 거죠. 버려진 에너지는 꼭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1로 하는 걸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진이 그래요.
자, 그럼 열 효율은 어떻게 하느냐? 공급된 열 에너지 분의 열기관이 한 1이죠. 1. 4번 칸에는 1이 들어가야 되죠. 한 1. 그럼 에너지 효율적 이온은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에너지 절약 유도책 등급 표시 제도라고 하는데 무슨 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제도를 활용을 해야 돼요. 벌써 끝났어요. 자, 7번까지 한번 또 해보자. 자, 1번에 OXX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열원에서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여기 Q1이죠. 여기는 기억은 Q1이고요. 그 다음 니은은 뭐야? 2를 하니까 W죠. 그 다음 방출하는 거는 Q2가 되겠지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디니? 니은이 되겠지요. 디귿은 뭐가 틀렸니? 여기 1, 2가 바뀌었죠. 자, 4번은 몇 프로? 20%죠? 너무 쉽죠, 그죠? 자, 5번은 B죠. B죠. 자, 6번은 XOO가 될 거고요. 7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될 겁니다. 됐니? 여기도 되게 쉬워. 요것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끝내고 가자. 채점해볼까? 자,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니은 디귿, 5번에 5번, 6번에 1번. 여기서 질문. 7번에 3번, 8번에 3번, 9번에 5번, 10번에 1번, 11번에 10kJ, 12번에 168줄, 13번에 4번. 여기서 질문. 9번. 자, 9번 보시게 되면은요, 열기관은요, 열을 1로 바꾸는 거죠. 오케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요거죠. 열 받아서 일하는 거죠. 그게 열기관이야. 항상 100보다 작고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엔진이 바로 열기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없으면 14번에 3번, 15번에 5번, 16에 5번. 여기서 질문. 자, 17번에는요, 우리가 쓸 수 없는,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버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 18번에 1은요, 120kJ이죠. 120kJ. 2는요, 20%죠. 됐니? 다 나왔어? 실력업 또 했니? 1번에 3, 2번에 3, 3번에 3, 4번에 5. 질문? 예. 없어요? 오케이.